한국의 성시 14번째입니다. 이게 목시예요. 사천 목시요. 다 같이 읽으세요. 한국의 성시로 무관은 역사년도 사천하며 시조는 고려때 예, 요무, 장군, 낭장, 동종. 이게 벼슬 이름이죠. 지낸 목효기이다. 그래서 이게 고려 때 목효기가 시조. 예. 영토규, 홀규. 그게 영토니까 그대로 영토요. 홀이니까 이게 서옥입니다. 이 서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옥이라는 얘기죠. 상원이니까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서. 그럼 홀이 생긴 모양이 위는 이렇게 둥글고 아래는 이렇게 각진 거다 그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게 이 홀을 들고 왕 앞에 나갈 때 이 홀을 들고 이렇게 서 있죠? 그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홀이 제후가 왕을 천자를 아련할 때 홀을 내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홀을 궁중에 있는 것하고 맞춰봐서 부합이 됐을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게 흑토자가 2개 있으니까 제후에게 넓은 영토를 내릴 때 함께 준 홀이라고요. 그러면 흔히들 이 규자를 속에서 뭐라 그러는 거네? 쌍토규를 하죠. 네. 토가 쌍으로 있다 그래서 쌍토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게 영토라든지 홀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 요것은 문장으로 해가지고 언제 한번 공부했던 거예요. 다 같이 백규지점 상감하야, 사언지점 불가위야. 사언지점 불가위야. 요게 옥이라고 그랬으니까 흰옥이에요. 백규는. 백규의 이 점은 옥의 티점, 흠이라는 얘기지. 흰옥의 흠은 오히려 가하다, 가능하다. 갈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사, 이 말, 내가 내뱉던 이 말의 흠은 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불가다. 어찌할 수가 없다. 백규지점 상감하여, 백규지점 상감하여, 사언지점 불가위야. 사언지점 불가위야. 말의 중요성이거든요. 아니면 말조심을 잘하자. 그러면 말에 관한 어떤 것이든지 속담이든지 아니면 성어 있을 거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언중육을, 장부일은 충청도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다음에 말 많은 이 장맛은 수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에 관한 얘기가. 다 같이 서옥규. 서옥규. 요게 서옥이라 그래서 요 그대로 서옥입니다. 아까 홀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 규의 고자라, 옛 글자라 얘기지. 저 임금왕이 들어가면 임금왕이 아니고 구수록이라 그랬죠. 구수록이니까 이거 신금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호라고 합쳐가지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각진 옥이라고요. 옥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이름자에 쓰이는 건데, 다 같이 요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오행 중에 뭐에 속한다고요? 신금에 관한 글자요. 다 같이 규소규. 규소규. 그러면 여기 돌석하고 홀규가 합한 거라고요. 그러면 홀과 같은 귀한 돌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규소는 팔면체 다이아몬드형의 물질로 반도체에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인 거죠. 이렇게 써서 규산, 이게 같이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산화 규소할 때도 이거 쓰이더라. 다시 무는 맡은 별규. 이게 별 이름규도 돼요. 그러니까 별성 이름명, 별 이름이라는 얘기야. 28수 중에 하나가 규성이. 그래서
이게 무는 맡은 별규가 되는데, 큰 데가 저기서는 이게 어른이요. 어른이 큰 땅에 영토교 버티고 서 있는 모양이요. 서쪽의 별자리는 규성이라고. 규성이 안드로메다 자리야. 안드로메다에 문헌을 만난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우리 규장각이 국립왕실 도서관이죠. 그러고 규성이라든지 이규보 하면 고려시대의 관리이면서 이게 학자잖아요. 이런 사람 이름자에 써요. 그럼 사람 이름자에 쓰일 때는 이게 무토의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게 28수니까 저희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그 다음에 규루위묘 필자삼 정기유성 장익진. 다시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규루위묘 필자삼 정기유성 장익지. 이게 저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그래서 28수요.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규루위묘 필자삼 정기유성 장익진. 이게 장명에서 무토의 기운을 쓸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안방교. 안방교라고 하는 것이 문문에다가 여기서는 홀규로 쓰인 거예요. 다시 상환. 이게 둥글 환자예요.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면서 비슷할사 같을사. 비슷함이 무엇과 비슷해? 홀과 비슷함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규방이라 그래. 그런데 규방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다. 그래서 홀처럼 윗부분이 둥글다 그래서 상환이요. 둥근 모양이 문 안에 안방이 있다. 제가 지금 이 전자칠판을 하면서 좋은 것이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본래 한자 옥편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자해가 어디서 나왔는가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류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규문, 규방, 침실, 내방, 규실. 그러면 남의 집 처녀를 높여서 부를 때 뭐라 그러죠? 규수라는 말 쓰잖아요. 규수라고 할 때 숫자가 여기 빼어날 숫자 쓰죠. 이제 문이 부녀자가 거처하는 문 위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니, 부녀자가 거처하는 집 방문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것만 봐서 안다 얘기요.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이런 것이 눈에 보여요 이제. 예. 아름다울 가짜예요. 우리 이게 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인변인데 홀규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홀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게 제후요. 제후라고 하면 왕하고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보기가 어때요?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추가절 할 때, 아니면 백년가약, 중추가절하면 투석이잖아요. 점입가경할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이게 경치요.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가. 이게 점점 재미있어져가. 이게 점입가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오행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여전히 오행에서 무토로 쓰인다 거예요. 우리가 거리가 하면 다시 탄일행. 탄일행에 이게 영토규자가 들어가서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사통도.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라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이게 사거리길인데 우리 대전으로 치면은 어디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 은흥정이. 그러면은 저기 서울로 치면은 쉽게. 그렇죠. 종로. 예를 들어 명동. 그렇게 되는 거라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가담항설. 거리가 거리향. 거리에 쏟아지는 말, 거리에 쏟아지는 말. 이걸 보통 이거는 거리고 이건 한간이라 그래요. 거리와 한간에 떠도는 말. 그게 풍문이지 이게 결국은. 다시 뭐예요? 가로수 시가전. 자, 이럴 때 쓰는 거고. 개수나무 개자요. 개수나무 개자는 여기 나무목하고 홀균인데 강남목이라 그랬어. 그러면 개수나무는 어떤 지방에서 잘 자란다고요? 남쪽 지방에서. 강남에 잘 자라는 나무다. 근데 백약지장이라 그랬는데 많은 약 중에 우두머리라 그래요. 그것처럼 이 개수나무를 높이 친 거예요. 그러면 저희 노래도 있어요. 저희 동요에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많은 중에서 개수나무 한 나무. 달에 있는 개수나무요. 그래서 월계관 할 때도 저기 쓰는 것이 최고를 차지했을 때 쓰는 관이라, 월계관이.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백약지장이라고 하느냐? 벼슬아치가 조정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간다 그랬죠? 홀을 치고 나가서 왕 앞에 이렇게 한다 그랬어. 홀과 같이 보약에는 꼭 쓰이는 게 개수나무라. 그러면 우리나라 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약 어떤 것이 있죠? 십전대부탕. 그 십전대부탕. 그 십전대부탕이니까 몇 가지를 썼다고요? 남자한테 좋은 것이 사군자탕이라 그래요. 여자한테 잘 쓰이는 적합한 것이 사물탕이라 그래요. 그럼 사가 있으니까 이게 팔물탕이 되는 거예요. 이 팔물탕에다가 뭐가 들어오는 거 하니 저희 잘 아는 약재 황계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계피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십전대부탕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남녀 공이 쓰이는 십전대부탕이 둘이 뭉실탕이라. 정말이에요. 그랬을 때 쓰이는 이게 계피. 이 계피가 신맛이 나면서 단맛도 나고 그리고 이게 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부 할 때도 쓰이고 계피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런데 이게 임산부는 수종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자가 있는 거라. 그래서 다 같이 계피, 계림,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거다. 점괘계자요. 이게 여전히 영토교가 들어가요. 여기다 전복자가 들어가. 제후가 영토에 부임해 갈 때 기륭을 미리 점쳐 알아본다. 내가 한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래. 천자로부터 너는 지금 이 충청남도 일대에 가서 네가 다스려. 그러면 내가 부임할 때 미리 점을 쳐본다고요. 미리 점을 쳐봐서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까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64괴가 있어요. 그래서 괴상, 첨칠 때 보이는 상이 이게 괴상이야. 괴사는 글사자니까 점의 그 기륭을 풀어 쓴 글이라고 이게 괴사가. 그랬을 때 우리가 64괴 할 때 점괘계로 쓰이는 거예요. 자, 걸괘자 보자고요. 현야에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게 매달연자요. 요게 마음심이 들어가야 되게 현야요. 그래서 요게 손수변이니까 점괘계요. 저 산가지를 손에 이렇게 건다 그거요. 점칠 때. 그래서 점칠 때 산가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 같이 물건을 건다 그 얘기거든요. 다 같이 뭐예요? 궤도. 요거요? 궤종시계. 궤령. 마음에 딱 걸어둔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념치 마세요. 그럴 때 이 괴념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자, 봉알뽕이요.
다시 봉강지관. 이게 봉하는 거요. 지경강이에요. 이게 땅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관을, 너를 땅 속에다가 묻는 거라고. 그래 놓고 이렇게 딱 무덤을 봉하는 거. 그래서 이게 봉할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봉할 함자잖아요. 그래서 함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토규자하고 이게 법도천이 합한 거라. 천자가 제후에게 법도에 맞게 영토를 봉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게 천자가 있어요. 천자가 너는 여기 나가. 여기를 다스려. 너는 이 지역을 다스려.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너는 이 지역을 다스려. 천자가 제후에게 땅을 이렇게 봉해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봉해주면은 여기에 C가 B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 A가 B를 침범 못해.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천자의 힘이 무력해지고 세월이 100년이 지나가 200년이 지나가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침범해 버린 거라. 저 무덤 한번 안장했으면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된다고. 그런데 봉해준 것을 이렇게 열으려고 하는 후세에 이게 다 뭐냐, 서로 친인척 간이었거든. 이게 다. 그게 다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제후로 봉해지는 거라. 그 한 번 봉해지면은, 제후가 한 번 봉해지면은 그 무덤처럼 침범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기강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손자가 그 할아버지 나라를 침범하고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라. 그래서 이게 봉건이라는 얘기가 뭐냐, 그 땅을 제후에게 봉해줘요. 그러면 땅을 봉해주면은 내가 A라고 하는 제후가 봉해줬으면은 천자 나라의 흙을 요렇게 함에 들고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사직을 세우고 사직단을 만들어.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그게 봉건이라고. 이 제도가 봉건제도예요. 그래서 봉인이라는 얘기는 딱 봉하고서 도장을 찍어놔서 열지 못하게. 그 다음 봉쇄는 이게 잠글쇠자예요. 봉하고 또 잠그기까지 해.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만드는 걸 봉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봉한다는 얘기는 봉했던 것을 열어 젖힌다 그 얘기지. 자, 언덕에. 그러면 여기 언덕엄이 있고, 이걸 언덕엄이라고도 하지만 언덕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보수에서. 이게 언덕에, 이게 가변자죠. 산변이라. 산의 가장자리. 이게 수반이니까 논두둑반이라. 그러면 그 물이 있는 논두둑.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라는 얘기는 항상 무엇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의 단청에 이게 흙토우토고 채석강처럼 켜가진 모양. 채석강 가보셨죠? 거기 이게 쌓인 것이 층층이 쌓였잖아. 단층을 볼 수 있는 이게 유일한 곳이 채석강이에요. 다시 서해집. 이게 유성룡의 호가 서해니까 그 시문집을 서해집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는 산변이었죠. 근데 요번에는 수변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끝은 자가 북토의 끝이라는, 땅의 끝이라는 얘기요. 물의 가장자리이면서 땅이 있는 곳. 그것이 낭떠러지다. 그래서 매산하고 언덕에가 같이 있는 거고. 그럼 산에 있는 낭떠러지 언덕이요. 다시 탄해. 끊을 땅자죠. 그냥 이게 낭떠러지요. 그런데 현에는 깎아지른 절벽이라고. 아까 이게 매달현이니까. 무엇이 매달아 있는 거 하니 언덕이 매달린 뜻이 있다. 그래서 마애불이라는 말 많이 듣는 얘기죠. 바위에다가 새긴 불상이에요. 마애불. 물가 이거. 수재. 이게 물가니까 이게 가재자거든. 사이재자도 되고.
그래서 이게 물가의 자인데 물수하고 언덕이가 합한 거예요. 언덕이 끝에 있는 이제 물가인데 다 같이 읽으세요. 생애는 한평생이죠. 세사 금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세사 금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다 같이요. 시작. 세사 금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세상 일은 검은고 세자요. 검은고 길이가 1m 조금 못 미쳐. 그 다음에 생애는 한평생은 술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일은 검은고를 켜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한평생은 술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짧은 시간이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자고요. 검은고를 켜는 동안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요? 언짢은 일 마음에 담아두면은 병되잖아요. 바로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세상 일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을 너무 연연하지 말자. 다 그렇게 가는 거요. 그런데 실은 이 말이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죠.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생애는 주일배니까 굉장히 짧아. 짧으니까 지금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보람있게 보내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덕록, 버섯록. 여기 언덕하고 버섯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근데 요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요게요, 쌍날철이잖아요. 버섯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한번 보자고요.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언덕 생긴 모양이나 여기 송이버섯 생긴 모양, 이 버섯 생긴 모양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덕이 버섯 형태이다. 다같이 큰 흙덩이리요. 큰 흙덩이리요. 자, 토괴에서 괴자가 흙덩이 괴자죠. 그 다음에 요것이 문육의 본자라. 저게 문육의 본자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언덕록이었어. 언덕의 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언덕이 흙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고 요것이 이제 육의 본자니까 여기 보면 다 같이 언덕록.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흙토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다 같이 문육. 이게 육지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좌부변은 언덕부라. 다 같이 좌부변 언덕부. 좌부변 언덕부. 그러면 언덕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좌부변 언덕부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언덕부 요렇게 되는 것이 언덕부죠. 지금 여기 언덕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는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언덕이 요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육자가 합해진 거예요. 이건 각골문, 금문, 이건 소전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덕과 큰 흙덩이가 있다 된 육지예요. 다 같이 육해공곤, 이건 육교, 연착륙,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 이게 사뿐히 내려앉는 거. 그럼 사뿐히 들여밟고 옷이 없어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 이게 눈매 고울목. 다 같이 뭐예요? 이거 아주 특이하죠? 이게 뭐예요? 화목할목. 여기 눈목자가 있어요. 이게 큰 흙덩이리 여기 있어. 눈가의 주름살이 무엇이요? 눈가의 주름살이 흙덩이처럼 쌓여 주름진 노인이 그 모습이 평안해 보여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신문에 딱 이게 누군가요? 장사익 씨요. 장사익 씨 얼굴, 이게 눈매가 양쪽에 주름이 이렇게 졌죠?
이 모습이라고.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화목해야 돼. 다 같이 뭐예요? 상하가 서로 화목해. 그래서 형제가 화목하면 부모가 기뻐해. 그것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눅내고울목자가 우리 오행 중 어디에 들어갈까요? 무토라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시물예. 시물예 보니까 여기 큰 흑덕이륙이 있고 요게 자벌집이라고요. 이거를 요게 자벌집자가 어디에서 자벌집자가 보이는 거 아니? 이게 다행행자가 큰 죄인이거든요. 큰 죄인을 손으로 잡는다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자벌집자라고요. 그런데 이 시물예자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각골문인데 큰 흑덩이륙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 거 아니? 이게 뭐가 있는 거? 나무목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흑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두 손에 나무를 잡고 초목을 잡고 땅에다가 심는 모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초목을 잡아가지고 다 같이 잡을꺽. 우리 잡을꺽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우리 부수에서 이게 싸울 투자죠. 이 싸울 투자 오른쪽 것이 여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수나 똑같아. 요게 싸울 투가 손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하고 이게 싸우는 글자라고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잡을꺽자거든. 그러면 이것이 변화돼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요렇게 있는 게 사람이죠. 두 손에다가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나무에다가 흑토. 이게 그래가지고 흙을 높이 북도도 심는다. 요것만 하더라도 시물예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 이름자에 제가 이걸 즐겨 써요. 예자에서. 그럼 오행 중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무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제주예자 보자고요. 제주예자는 이게 재능이라. 예는 무엇이라고 이른다, 일컫는다. 다 같이 예악사어 서수. 예는 예법이요. 악은 음악이요. 사는 쏠사자니까 활속이요. 어는 말타기, 말부리기, 아니면 마차 몰기. 그거요. 그러면 이거 서는 서예지. 글쓰기. 수는 수학이고 산수고. 이 6가지 이것이 곧 유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 같이 예악사어서수. 이것이 유괴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때 우리가 제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시물예자에다가 요게 구루문자예요. 이 원래가 이게 구루문자인데 이게 왜 구루문자인 거 아니? 이게 원래는 이게 구름이 말할 때 입김하고 모양이 같아. 그래서 구루문이 말하다의 뜻으로 가자. 구루문은 나중에 이 구루문이 다시 하나 생겨난 것 뿐이요. 근데 자해를 할 때는 이게 나오면 구루문으로 써. 그러면 구름이 피어나듯이 심은 초목을 잘 기르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 예가 다 같이 읽으세요. 예체능이라든지 예술 감각이라든지 연예인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더라. 다 같이 기세세. 기세는 그대로 기세라고 쓰고 권세는 권세라고 써요. 그러면 이거 시물예하고 힘력이라고. 자, 이런 게 참 굉장히 멋져요. 심은 초목이 힘차게 자라는 기성이에요. 심어놨으면 잘 자라야겠죠. 그러면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세력이 있다 그래서 권세로 쓰이는 거예요. 다 같이 파죽지세. 대나무 쪼갤 때 위만 하나만 탁 갈라면 아래가 쫙 갈라지죠. 적을 아주 기세 있게 쳐들어가는 모양이 이게 파죽지세라. 허장성세. 속은 텅텅 비어 있어.
근데 잘난 체는 해. 그리고 큰 소리도 쳐. 허세만 부려. 이게 허장성세예요. 자, 기호지세. 이게 말탈기 탈기자예요. 무엇을 타요?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기세요. 그러면 중도에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은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런 것이 기호지세더라. 더울열이요. 다시 더울열 뭐라 그랬어요? 냉지대요. 찰냉의 반대라 그거지. 이게 힘을 예자하고 다 같이 불화발. 요게 불화발이잖아요. 그럼 불화는 이게 정화요. 더위에 심은 초목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 그 얘기겠지. 자, 다 같이 읽으세요. 한열왕래 이열치열 열은 열로서 다스려. 그러니까 지금같이 더운 철에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해수욕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찜질방 가서 땀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는 이열치열한다 그래.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언덕릉, 다시 구릉. 이게 언덕구자거든. 이게 언덕릉자요. 다 같이 대부, 큰 언덕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큰 언덕릉 해도 돼요. 자, 이게 노풀릉 해가지고 노풀고지라고 그러네요. 이게 언덕록에다가 천천히 걸을 수요. 걸어서 넘기 힘든 굉장히 높은 언덕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좌부변 언덕부가 들어가도 똑같이 큰 언덕릉이 돼요. 다 같이 대부왈릉. 큰 언덕을 릉이라고 이른다. 그럴 때 임금무동릉 왕릉으로도 쓰인다 그래요. 다 같이 좌부변. 좌부변은 뭐라고요? 지금 이거 언덕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가 사람인데 여기가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덕이 변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방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전체를 보면은 이게 언덕이 이렇게 좌측으로 와가지고 높은 언덕처럼 크게 쌓은 왕릉이라는 얘기죠. 다시 뭐가 있어요? 무릉도원, 강릉, 구릉지대. 저 언덕과 언덕이 완만하게 경사를 이룬 것이 그런 지대가 구릉지대죠. 자, 비단릉자요. 이게 이 증자인데 이게 비단 증자예요. 증이야 그래요. 실사에다가 노풀릉이요. 그럼 이 실은 이게 비단릉이니까 오색실로 수를 놓은입니다. 비단은 가격이 높아.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비단이에요. 뭘 쉽게 생각하면. 다시 능선. 여기 선자 무슨 선자죠? 예, 부채선. 비단 부채. 능금, 이불금. 비단 이불. 능라도. 평양 가까이 있는 그 섬 이름 능라도요. 자, 이건 지금 흙토가 몇 개 있어요? 3개요. 아, 굉장히 토가 많이 쌓여 있네. 그럼 이게 무토죠? 네. 흙이 쌓이고 또 쌓여 있는 모습. 다시 노풀려. 고산, 높은 산에 흙이 높게 쌓여 있는 모양이다. 노풀려하고 우뚝갈롤이 있어요. 요게 우뚝갈롤이요. 첫째 가는 사람이야. 우뚝 원자 하면 첫째 가는 우뚝하며. 그러니까 좌에는 거의 다 비슷해. 그러면은 덕이 높고 우뚝한 요임금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풀려도 되겠지만 덕이 높다 그래서 이게 요임금 요자도 되는 거라. 다시 요순시절. 요순시절을 요원년이라고 해요. 태평성대라고 해요. 요순임금이 성군이죠.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렸던 태평성대를 일으켜서 우리가 요순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넉넉한료, 풍야, 풍성할풍, 밥시가하고 노풀려요. 그럼 먹거리가 높게 쌓여 있어. 아, 먹거리가 먹을 거리가 많다 그 얘기지. 다 같이 읽으세요. 풍요, 부요, 요읍, 부읍. 이게 읍은 나라로도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넉넉하다의 뜻이 됐고, 다시 새벽효.
이게 새벽 소자요. 그러면 다 같이 밝을 효. 이게 명하여. 이게 깨달을 효, 깨달을 가게 하여. 그러면 나릴하고 높으려고 합쳐서. 해가 높이 떠오르는 새벽이에요. 큰 산에, 대전으로 치면 식장산 위에 해가 불끈 솟아오르고 있어. 그것처럼 무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넘어오는 시점이라. 깨달음이 세계로 넘어온다 그 얘기지. 그래서 다 같이 뭐라고요? 효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하고 같아. 이게 효광은 그러면 새벽효, 새벽소 같은 새벽이네. 그러면 이거 말고 새벽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것이 있죠? 아침을 나타내는 말. 아침을 나타내는 말, 아침단, 아침조, 새벽신 이런 글자들. 그 다음에 여기 새벽소자 있고, 다 같이 불사를 쏘. 이게 불사를 뿐 분야죠. 태운다는 얘기죠. 불화하고 높을려. 이게 정화의 불꽃이 높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읽으세요. 연소, 소각, 여기 소주. 자기 자신이 몸을 태워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 이게 소신 공양이라고. 이게 불심이 매우 깊은 것 할 때 이 말을 쓰죠. 자, 지금.